재용이형 무죄 판결이 내일 삼성에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삼성은 오늘 더 안 좋은 소식은 오히려 그 삼성에 대해 가지고 이게 좀 더 많이 걱정이 돼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보고서가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HBM은 보고서에 지금 언급도 안 되고 있고 등장도 안 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삼성전자 참 이거는 앞서서도 잠깐 그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필요한 제품. 근데 미국 입장에서 삼성전자가 주로 만드는 애들 볼게요. 뭐냐 그러면은 가전 만들고요. 그쵸? 그러고는 메모리 만들고요. 메모리가 돈이 되고 가전이 돈이 되니까 스마트폰 만들고요. 그리고는 뭐 전장 디스플레이 있는데 그쪽은 뭐 규모가 크진 않으니까 디스플레이까지 넣자. 디스플레이까지. 디스플레이는 OLED 같은 경우에는 대체가 안 됩니다. 디스플레이는 요거는 저는 그렇게 걱정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의 지금 근데 디스플레이도 메모리랑 똑같은 논점이긴 한데 뭔 소리냐. 미국에 이득이 되냐 안 되냐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미국에 이득이 되냐 안 되냐. 왜냐면은 메모리랑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납품되는 곳이 이제 뭐 애플 쪽으로 납품된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저는 메모리 관련돼 가지고 디스플레이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메모리 관련돼서 지금 미국이 메모리가 필요해요. 그리고는 이 부분을 중국이 메모리 관련돼서 따라오려고 해요. 미국에도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메모리는 미국의 어찌 보면은 뭐 전략자산이라든지 미국의 안보에 큰 문제를 일으키냐 그러면은 그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혹은 미국의 어찌 보면은 태도, 뉘앙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는 CXMT라고 있죠. 미국이 규제한다 그랬어요. 근데 작년 연말에 미국이 CXMT에 대해서 규제를 풀었습니다. 규제 해제했어요 이거. CXMT를 규제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나라의 호재지. 근데 창신 메모리가 지금 DDR4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물량을 쏟아내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DDR4의 가격을 떨구죠. 이거는 누구한테 이득이야? 미국 빅테크의 이득이에요. 미국의 이익이라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은 BOE가 성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BOE가 더 성장을 해서 디스플레이의 가격을 낮춘다 그러면은 이 누구한테 이익이 돼? 빅테크의 이익이에요. 규제를 굳이 할까? OLED에 대해서 이게 되게 전략자산이고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핵심 기술은 미국에 있는 이 티커 OLED라고 쓰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이 핵심 특허를 다 대부분 들고 있어. 여기 그 보시면은 티컷 OLED 여기가 유니버셜 디스플레이 특허 되게 많이 들고 있어요. 얘들은 실제로 디스플레이 업황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움직입니다. 얘들은 디스플레이 업황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은 BOE가 요 관련된 OLED 관련된 이런 데서 이제 특허나 이런 데서 있어서 뭐 미국에 뭐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빅테크 이익이 된다니까. AI를 규제한다, 슈퍼컴퓨터를 규제한다는 뭐 때문입니까? 앞으로 미래에 완성된 기술 측면에서 그쪽을 규제하는 이유는 미국 자체가 혹은 소위 말하는 글로벌 패권 자체가 중국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를 규제를 하고 첨단 반도체를 규제를 하고 첨단 반도체도 지금 SMCI를 규제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쪽에서 돈을 때려 박아가지고 TSMC 인력 빼가가지고 막 키우는 거잖아. 공산당이. 그럼 반도체 제조 역량이 만들어지면은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을 옆구리를 툭툭 찌를 수 있단 말이야. 미국에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쪽은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메모리는 미국에 피해가 없어. 미국의 이득이야. 규제 안 하지. 야, 미국도 집밖에 몰라요. 미국이 집밖에 모른다고. 동맹 아니라니까. 동맹이라고 하면서 슬슬 옆에서 이제 꼬드기는 거지. 우리 시장 커요. 야, 우리 기술 많아요. 꼬드기는 거예요. 우리한테 도움되는 걸 해주세요. 미국은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근데 지금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요 시장은 중국이 성장을 하더라도 과연 미국이 얼마나 규제를 할까라는 거죠. 뇌피셜로 캐나다하고 멕시코 때려잡는 이유는 중국의 우회 수출 경로 막고 중국이랑 새끼 붙으려고 갖보는 것 같아. 캐나다 원자재는 현상 유지, 멕시코는 중국 제외 기업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시키고 중국에는 관세 엄청나게 때려서 프라자 합의급 효과 얻어내지 않을까? 그거는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지금 트럼프가 피셜로는 만난다고 했어요. 멕시코랑 이제 협상한다 그랬고 캐나다랑도 협상한다 그랬으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회 경로를 막겠다라는 거, 중국을 카트한다라는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저도 저 부분에 일견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집밖에 모른다니까. 집밖에 몰라요. 타겟은 중국이지만 그러면서 뭐합니까? 중국이라고 무조건 싫어하냐? 아니라고. 무조건 싫어하는 건 아니라고. 가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미국 내에 지금 뭐 가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점유율이 중국 테레비가 지금 엄청 올라왔어요. 저가 테레비 시장에서, 저가 가전 시장에서. 그 얘기가 별로 없거든. 지금 중국의 가전 제품들이 생산량, 판매량 기준으로는 글로벌 1등이라고요.
이미 LG랑 삼성 따였어. 근데 미국에 가전을 만드는 기업 물론 있어요. 가전 만드는 기업 있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이 크지가 않단 말이야. 미국의 미래에 있어서 그게 방해가 된다. 미국의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 미국의 패권에 도움이 안 된다. 규제 때립니다. 근데 미국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냅두는 경향이 크거든요. 스마트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 스마트폰을 미국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은 규제를 해요. 그런데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해서 자체에서 소비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별로 규제를 뭐 못하기도 하지만 거기까지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에 꼭 필요한 그런 그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냐라는 그 경쟁력에서 하이닉스에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이닉스는 무엇? HBM이 딱 성공을 해버렸잖아. HBM이 없으면은 미국에 있는 지금 AI 관련된 그런 모든 기업과 산업 자체가 멈추는데 여기에서 마이크론 물량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미국에다 공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삼성은 이게 안 되잖아. 제일 중요한 게 HBM이라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안 되잖아. 대만이 지금 저렇게 목을 뻣뻣하게 세우는 그것도 뭐 때문이에요? 파운드리, 소위 말하는 미국에 있는 모든 빅테크들이 TSMC 없이는 안 돌아가니까. 그러니 TSMC 같은 경우에는,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나 믿고 목 뻣뻣하게 세우는 거예요 지금. 삼성은 지금 그게 안 돼요. 삼성이 그게 안 돼.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이라는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미국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가니까 여기가 워낙 글로벌 뭐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성장률이 제일 좋잖아요. 핵심은 이거잖아. 미국의 성장률이 제일 좋잖아. 그러면 이 시장에서 돈을 버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야 여기에서 지금 삼성에 해당되는 게 없거든요. HBM을 포기하지 않은 세계선의 삼성은 지금 주가가 얼마였을까 그러면은 뭐 그러면 하이닉스 뭐 대충 15만원 20만원 사일 거고 지금처럼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뭐 7, 8만원 정도 사야겠죠. HBM을 삼성과 하이닉스가 둘 다 납품한다 그러면은 그게 안 되니까 저는 현재 기아의 가격 현대차의 가격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동차가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관세 토크아웃 경기 침체 계속 그 부분에서 이제 현대차와 기아는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배당 좋고요. 실적 좋고요. 환율까지 좋아. 투자할 만해. 보유할 만해. 근데 오를 이유가 없어. 오를 이유가 없어요. 지금 가격 매력적이지 오를 이유가 없어. 이야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는 보유하신 분들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를 이유가 없는 게 문제예요. 기아 배당률 7%다. 현대차도 배당률 지금 보통주 6%예요. 오를 이유가 없어. 왜냐면 실적 꺾이면 배당 꺾일 거고 그게 걱정되니까 매수를 세게 못하고 그런 게 조금 걱정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배당 받고 버티다가 나중에 다시 이걸 다 극복하고 나면 좋아지겠지인데 돈은 그렇게 쉽사리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매수가 세게 안 들어오면 박스권에 갇혀 있겠죠.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는 그냥 박스권 매매 정도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